예, 우리 24번을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이 이제 비율 분석에 관한 그 설명 중 이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먼저 1번 볼게요. 1번 보니까 그 비유동 비율은 비유동 장기 적합률보다 높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비유동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유동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본분의 비유동 자산입니다. 자기 자본분의 비유동. 즉 우리가 이제 비유동 자산에 투자를 할 때 자기 자본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느냐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유동 장기 적합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비유동 장기 적합률, 장기 적합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현금화가 좀 어려운, 즉 현금화가 1년 이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어떤 비유동 자산에 투자를 할 때 자기 자본 범위 내에서 하면 좋지만 그러기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자기 자본뿐만 아니라 장기성 부채, 장기성 부채까지 포함해서 비유동 자산에 어느 정도 이제 투자가 되어 있느냐를 갖다가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제 비유동 장기 적합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비유동 비율하고 비유동 장기 적합률하고 이제 비교를 해 보니까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가 서로 다르죠. 근데 분모는 어떤 게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자본은 똑같은데 여기 장기 부채를 더하니까 바로 장기 적합률이 분모가 클 수밖에 없겠죠. 예. 분모가 따라서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보기 1번 같은 경우는요. 비유동 비율은 비유동 장기 적합률은 높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이 100이고 비유동 자산이 100입니다. 그럼 이제 100%가 나오겠죠. 그런데 비유동 장기 적합률은 자기 자본이 100이고 장기 부채가 뭐 100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그 50%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비유동 비율이 항상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기 1번 보니까 비유동 비율은 비유동 장기 적합률보다 높을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악화되므로 항상 부채 비율을 낮추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자, 그 주주 입장에서는 부채비율이 높으면 수익성이 악화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채를 조달해가지고요, 이자 비용보다 더 벌 수 있다면 주주에게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반드시 뭐 그 부채 비율이 높게 되면 수익성이 악화된다라는 그런 어떤 말도 맞지 않고요. 부채 비율이 낮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부채 비율이 너무 낮게 되면은 우리가 투자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옳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실까요? 순이익 증가율이 0보다 크면 영업이익 증가율도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저기 그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주고 판관비 빼주고 하게 되면 나오는 게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이자 빼주고 세금 빼준 게 바로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요, 순이익 증가율이 0보다 크면, 순이익 증가율이, 좀 전년도보다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순이익이 영업이익도 반드시,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이익이 낮으니 영업이익도 뭐 이익이 낮다 이런 이야기인데, 순이익은 흑자가 날 수 있고요. 순이익이 흑자가 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또 적자가 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뭐 영업이익이 만약에 마이너스 100인데 영업의 수익에서 적자 난 것을 갖다가 상세하고도 더 벌었다면 여기가 바로 이제 영업의 수익을 더해주고 영업의 비용을 빼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업의 수익을 많이 벌어들인다면 영업이익에서 설사 이제 적자가 났다 하더라도 순이익에서는 이제 흑자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순이익 증가율이 0보다 크다고 해서 영업 증가율도 반드시 0보다 크다라고는 이제 말 못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이제 틀린 말입니다. 4번 재고자산 회전율은 총자산 회전율보다 낮을 수 없다. 자, 재고자산 회전율 볼까요? 자, 재고자산 회전율은요. 재고자산분의 매출액입니다. 재고자산분의 매출액. 자, 그런데 총자산 회전율은 뭐냐면요. 어디다 쓸까요? 총자산 회전율. 총자산 회전율은 총자산분의 매출액입니다. 총자산분의 매출액. 자, 그런데 재고자산 회전율은 총자산 회전율보다 낮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보다는 당연히 총자산이 크죠. 예. 총자산 중에 재고자산이 포함되는 거니까 따라서 총자산 회전율의 분모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예, 크다, 더 크다, 얘보다. 예. 자, 그렇다면은 매출액은 100인데 재고자산은 100이라고 합시다. 매출액은 100인데 당연히 총자산은 재고자산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면 뭐 200분의 100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2분의 1이니까 50%가 되는 거고 얘는 100%가 되겠죠? 예. 따라서 총자산 회전율보다 재고자산 회전율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더 높다. 더 클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자산이 모두 재고 자산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그때는 뭐 또 100이 돼서 똑같을 수는 있겠지만 재고 자산 회전율이 작을 수는 없는 거죠. 예. 따라서 24번에 4번 낮을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보겠습니다. KNOU의 유동 비율은 180%이며 경쟁 기업의 유동 비율은 120%라고 할 때 잘못 설명한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4번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저기 유동 비율은요. 유동 비율은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입니다.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요것이 이제 18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NO의 유동비율은 180%고 그 다음에 경쟁 기업은 120%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잘못 설명한 내용을 고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동부채가 100이고 유동자산이 20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유동비율은 200%가 되겠죠. 자, 그런데 보기 4번 같은 경우 보니까 당자 비율은 유동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당자 비율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요. 당자 비율은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 빼기 재고자산입니다.
유동자산 빼기 재고자산. 자, 그러니까 당자 비율은 유동 비율과 비교해서 이제 분모는 같죠. 예, 분모는 같습니다. 분모는 같은데 분자는 어쨌든 간에 유동자산에서 뭘 빼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자 비율은 분모가 아니 분자가 작기 때문에 최소한 같거나 작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이 당연히 여기서 보시게 되면 당자 비율은 100 당자 비율은 예를 들어서 100분의 유동자산이 200이고 재고자산이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이건 100%가 되잖아요. 예, 유동 비율은 이제 200%인데 따라서 유동 비율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최소한 같거나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당자 비율은 유동 비율보다 높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건 틀린 거죠. 최소한 당자 비율이 유동 비율에 비해서 작거나 아무리 커봤자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25번의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죠. 계속 이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계속 똑같은 문제들, 비슷비슷한 문제들 갖다 자꾸 이제 문제를 갖다가 많이 내서 이제 풀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26번을 또 보도록 합시다. 자, 26번은 재무 비율을 의사결정자가 필요한 정보에 따라 분류했을 때 잘못 연결한 것은 그랬습니다. 요거는 그 유동 비율은 유동 비율 중에 이제 당자 비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기 2번 보면 레버리지 비율은 그 부채와 관련된 비율. 그러니까 레버리지 비율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자면요. 자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의 어떤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좀 구하는 건데,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도 레버리지 비율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은 우리가 이제 조달한 자본 중에서 자기 자본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거겠죠. 자, 3번 활동성 비율은 활동성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그 뒤에 회전율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매출액을 올렸느냐라는 게 바로 이제 그 활동성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활동성 비율은 대개 회전율이라는 말이 붙고 계산은 뭐뭐뭐 회전율은 뭐뭐뭐 분의 매출액이라는 그런 어떤 공식으로 대개가 써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4번은 이제 수익성 비율은 순이익 증가율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이익 증가율은요, 이제 성장성 비율입니다. 수익성 비율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2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볼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없는 재무 비율은 그랬습니다. 27번 보니까 지금 순이익이 2013년도에 그 마이너스 20억이었네요. 근데 이제 다른 그 항목도 좀 살펴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총 자산이 100억이네요. 100억. 그 다음에 부채가 120억이네요.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차변과 대변이 같으려면 결국은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 20억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은 자본 잠식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는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본 잠식 상태에서 우리가 그 자본이 잠식됐는데 자기 자본 증가율을 구한다는 것은 계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본 잠식 상태이므로 자기 자본 증가율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7번의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자기 자본 증가율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자, 28번은 보니까는 뭐 28번이 27번하고 예, 좀 비슷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27번을 참고해가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되고 뭐 비슷한 문제니까요. 그 다음에 29번 같은 경우는 KN5의 유동부채는 2억 원이며 유동 비율은 200%이다. KN5의 순운전 자본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순운전 자본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순운전 자본은요,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뺀 겁니다.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뺀 겁니다. 자, 그러면 유동 자산은 얼마입니까? 책에 문제에서 나와 있나요? 유동 부채는 2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유동 자산은 안 나와 있네요. 다만 이제 유동 비율이 200%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이 200%구나. 근데 유동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유동 부채 분의 유동 자산이잖아요. 유동 자산. 그런데 유동 부채가 지금 2억이래요. 유동 자산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현재 유동 비율이 200%라는 겁니다. 200%. 그래서 200%가 나오려면 유동 부채가 2억이면 유동 자산은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200%가 나오려면 4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유동 자산은 4억입니다. 4억. 그래서 4억에서 2억을 빼니까 순운전 자본은 2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29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30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계산 중 틀린 것은 그랬네요. 그 보기 1번 보니까 매출액 순이익률. 자, 봅시다. 매출액 순이익률은 어떻게 우리가 공식을 쓸 수 있나요? 매출액 순이익률은 매출액분의 순이익입니다. 매출액분의 순이익을 지우고 합시다. 매출액 순이익률은 매출액분의 순이익이 바로 매출액 순이익률입니다. 이게 이제 몇 퍼센트냐면 10%라고 하네요. 10%. 그리고 그 총자산 순이익률이 8%. 총자산 순이익률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총자산분의 순이익입니다. 그래서 총자산분의 순이익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총자산분의 순이익은 총자산 순이익률이고 이것이 8%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갖다 이제 계산해 봅시다. 이렇게 나눠 보시면 요걸 갖다 우리가 보니까 약분되네요. 약분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곱하니까 총자산분의 매출액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10분의 8이 된다라는 겁니다. 10분의 8이 아니라, 우리 매출액 순이익률은, 맞네요. 10분의 8. 10분의 8이 나오고, 따라서 이게 0.8, 이렇게 나오겠죠? 0.8회 하면 됩니다. 총 자산분의 매출액은, 뭡니까? 총자산 회전율이죠? 총자산 회전율. 그래서 요게 총자산 회전율이 이제 0.82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1번 보니까 매출액 순이익률이 10%고 총자산 순이익률이 8%라면 총자산 회전율은 0.8에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2번 보시면 부채 비율이 100%면 자기자본 비율은 50%다. 자, 부채 비율이 100%래요. 자기자본 비율부터 먼저 해볼까요?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계산되냐면 총 자본분의 자기자본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기자본. 자, 그런데 총 자본은 얼마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부채 비율을 갖다 계산해야 되는데, 부채 비율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자기자본분의 타인 자본입니다. 근데 이게 100%래요, 100%. 근데 이제 100%가 나오려면 결국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같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타인 자본이 100이고 자기 자본이 100이다 이렇게 나와야지만 이제 100%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100%라고 하는 것은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이 같은 거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이 100이라면
총 자본은 자기 자본 더하기 타인 자본이니까 자기 자본 100, 그 다음에 타인 자본도 같으니까 100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거는 200분의 100이 돼서 요거는 이제 50%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기 2번 보니까 부채 비율이 100%라면 자기 자본 비율은 50%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맞게 설명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3번을 볼게요. 자, 유동 비율이 250%이고 당자 비율이 150%라면 유동 자산에서 재고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이다. 자, 먼저 유동 비율이 250%래요. 그러면 유동 비율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유동 비율은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입니다. 이게 몇 프로라고요? 예, 250%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당자 비율이 150%래요. 당자 비율. 당자 비율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바로 유동 자산분의 당자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몇 프로라고 하냐면 150%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계산하게 된다면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 갖다 여기 보시니까 여기 유동자산이라고 쓰면 안 되죠. 유동부채죠, 여기는. 그래서 당자비율은 유동부채분의 당자자산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약분되네요. 약분되고 그 다음에 곱하면 유동자산분의 당자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동자산의 당자자산. 이게 몇 프로냐면 250분의 150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250분의 150을 계산하게 되면 0.6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갖다 잘 보게 되면 유동자산이 이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동자산이 뭐 100이 있는데 그 중에 유동자산에는 당자자산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동자산이 100이 있다면 당자자산은 그 중에 60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0.6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유동자산 중에서 당자자산이 60이 있다면 나머지는 뭐겠습니까? 나머지는 재고자산이겠죠. 예, 우리가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뺀 것이 당자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동자산이 100이 있으면 당자자산 60이라면 나머지 40은 재고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4, 즉 40%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기 3번 같은 경우 유동 비율이 250%이고 당자 비율이 150%라면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다라는 말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10%이고 그 다음에 총자산 순이익률이 8%라고 하네요. 자, 일단 총자산 순이익률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총자산분의 순이익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게 8%라는 겁니다. 이게 8%. 그 다음에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10%라고 합니다. 자,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어떻게 계산되죠? 바로 자기자본분의 순이익으로 계산이 되고 자기자본분의 순이익은요, 얼마라고 했냐면 10%라고 했습니다. 10%. 예. 자, 그럼 이거 계산해 봅시다. 약분되네요. 이거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총 자산 분의 자기 자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몇 프로냐면 10분의 8이니까 0.8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총 자산분의 자기 자본이, 즉 총 자산 중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20%는 뭐겠습니까? 타인 자본이겠죠. 예, 타인 자본. 그래서 자산이 이렇게 100이 있다면 자기 자본은 80을 차지하고 타인 자본은 20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채 비율은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까요?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이잖아요. 즉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이니까 자기 자본은 80이고 타인 자본은 20인 겁니다. 따라서 80분의 20이 되고 이걸 계산하면 부채 비율은 25%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근데 부채 비율이 25%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보기에서는 이제 40%라고 했으니까 이제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31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31번을 보니까 다음 중 현금 전환 주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원재료를 사가지고 옵니다. 원재료. 자, 그렇다면 원재료 사갖고 온 상태에서 매입 채무를 이제 외상으로 사갖고 온 게 있다면 매입 채무를 상환을 하겠죠. 예. 그래서 매입 채무 상환할 때까지 를 우리가 또 매입 채무 상환 이라고 매입 채무 상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입 채무를 갖다가 상환한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제품이 판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쭉 가서 매출 채권을 회수를 하겠죠. 매출 채권을 회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현금 전환 주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거라고 했거든요. 자, 일단 먼저 제품을 판매하고서부터 그렇죠? 제품 판매하고서부터 매출 채권을 회수하는 기간, 우리는 이 기간을 갖다가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라고 합니다. 매출 채권 회수 기간.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금 전환주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현금 전환주기란 현금 유출에서 현금 유입 사이입니다. 현금 유출은 언제 됩니까? 매입 재무 상환할 때 현금 유출이 됩니다. 예. 외상값을 갚으니까 돈이 나간 거죠.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외상값을 받아내는 매출채권 회수입니다. 현금 유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금 유출과 현금 유입 이 기간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현금 전환 주기라고 합니다. 현금 전환 주기. 자, 그렇다면 현금 전환 주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자,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 답은 3번인데요. 매입 채무 회전율 높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매입 채무 회전율을 높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입 채무 회전율이 만약에 5회였다가 높인다 그러면 10회로 뭐 증가시켰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매입 채무 상환 기간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5분의 365가 되겠죠. 예, 5분의 365. 그 다음에 10회로 늘리게 된다면 10분의 36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예, 36.5일이 되고, 요 5분의 365가 되면 이게 73일 정도가 될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매입 채무 회전율을 높인다면, 즉 5회에서 10회로 이렇게 높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현금, 그게 아니라 매입 채무 상환 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매입 채무 상환 기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짧아진다면 이렇게 되겠죠. 짧아진다면 매입 채무 상환 기간이 짧아진다면 현금 유출이 되는 시기가 바로 요로 이쪽 왼쪽으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현금 전환 주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 있던 현금 전환 주기가 현금 유출 기간이 짧아지니까 매입 채무 상환 기간이 짧아지니까 현금 전환 주기도 이쪽으로 와야 되고 따라서 현금 전환 주기도 현금 전환 주기는 길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현금 전환 주기를 이제 단축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을 물어봤는데, 보기 3번 같은 경우는요, 현금 전환 주기를 늘리는 그런 어떤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 볼게요. KNOU의 영업 주기는 100일이며 현금 전환 주기는 27일이다. 매입 채무 회전율은 어떻게 되느냐? 자, 영업 주기가 100일입니다. 영업 주기라고 하는 것은요, 전체입니다. 이 전체가 100일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영업 주기 전체가 100일입니다. 예. 자, 이 문제가 너무 많아서 보드마카 또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영업 주기가 100일이라는 뜻이고 현금 전환 주기는 27일입니다. 여기가 현금 27일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은 매입 채무 상환 기간은 얼마겠습니까? 현금 전환 주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27일입니다. 근데 매입 채무 상환 기간은 바로 영업 주기에서 현금 전환 주기를 뺀 거네요. 그래서 그 100에서 27을 빼주게 되면 매입 채무 상환 기간은 며칠이 됩니까? 바로 73일이 되는 겁니다. 73. 자, 그래서 매입 채무 상환 기간은 73일입니다. 근데 매입 채무 상환 기간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를 물어봤냐면 매입 채무 회전율을 물어봤거든요. 예. 자, 매입 채무 회전율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냐면 매입 채무 회전율은요, 365 나누기 매입 채무 상환 기간입니다. 매입 채무 상환 기간. 매입 채무 상환 기간이 73일이죠. 그러면 73분의 365를 해주게 되면 5회가 나오게 됩니다. 5회. 자, 그래서 32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뭐 문제는 굉장히 많고 게다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들이 좀 많아서 풀이하시기에 조금 힘이 겨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뭐 어쩔 수 없죠. 뭐 풀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문제 푸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